이번 시간에는 직무 설계와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직무 설계의 기초, 두 번째는 직무 설계의 접근 방법, 세 번째는 인적 자원 활용 방안, 네 번째는 직무 만족과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설계의 기초 중 직무 설계의 개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기술 조직면의 요청과 작업을 수행하는 인간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직무의 내용이나 더 나아가서 작업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고 직무 수행자에게 의미와 만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무의 내용과 방법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이고 직무를 둘러싼 일련의 물적 노동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설계의 목적을 보면 직무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자체의 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목표의 달성과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이익과 만족을 달성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직무 설계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원만하게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무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것에는 작업의 연구와 과정 계획, 그리고 조직화, 그리고 직무 분석 등의 기법이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과업이 전문화와 연속 작업 과정의 고도화가 달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자 개인이 그 개인의 책임과 능력 발휘의 기회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무 분석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업무가 결정되면 작업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직무를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 설계의 성공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은 그들의 직무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직무에 대한 만족이 증대되고 사기가 향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볼 때 종업원들의 사기가 향상되면 그 결과 인적 물적 생산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이 향상되면 재화와 또 용역의 품질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됩니다. 네 번째는 종업원의 이직 또는 결근율이 감소되고 그 결과 학습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훈련 비용이 감소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방법의 변화가 의미 있는 직무의 재설계로 신기술에 신속히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하기 쉬운 직무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무나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직무, 사람을 위하는 직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즈버그의 불만족 요인 및 직무 진단 조사에 의한 직무를 보면 기계에 지배되어 단조롭게 진행되는 직무 또는 명령받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직무, 그리고 무의미한 직무, 생기있게 하지 않는 직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직무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 속에서 지각하는 충실감의 요인을 보면 좋아하는 직무, 하고 싶은 직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직무, 그리고 책임의 크기, 직무의 범위라든지 부하의 수라든지 예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감, 그리고 도전성, 자기 과시와 승인, 타인의 기대감, 자기 성장감, 적절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 설계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전통적인 것으로 볼 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의하여 시도한 것이고 종업원을 위함이 아닌 과업 자체를 위한 것이고 과업 단위의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통한 작업 능률이 향상이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응적인 것을 보면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지나친 전문화가 되었고 종업원들의 직무와 권태와 불만, 이직률의 증가, 그리고 직무 순환과 직무 확대로 대응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현대적 접근 방법을 볼 때 현대적 직무 설계 기법의 기본적 사고로 직무를 인간에 적응시키고자 했고 동기 요인을 강조하는 직무를 충실화했고 직무 특성의 내용, 기능, 개인차의 중요성을 고려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 접근 방법에서 스미스 국부론을 보면 분업에 의한 전문화 원리를 강조했고
인간을 기계의 종속물로 보았으며 기술과 생산 요건에 인간을 적응시켰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업의 세분화, 단순화, 표준화를 이루었고 작업의 능률을 극대화시켰고 높은 생산성과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인간관계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종업원의 개인적, 사회적 욕구 만족과 새로운 경향의 직무 설계를 시도했습니다. 사회기술적 접근 방법으로 볼 때는 기술과 과학적인 그리고 인간의 조직을 하나의 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와 기술 시스템 양자의 최적 결합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적 접근 방법의 직무 확대를 본다면 직무 확대의 목적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다양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작업자의 기능의 폭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 직무 및 단조로운 직무 수행으로 지각하게 되는 근로자의 피로와 단조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에 대한 의미를 증대시켰다고 보았고요. 직무 확대 모델을 통한 문제점을 본다면 흥미없고 단조로운 직무를 작업자에게 추가로 할당했을 때 작업자의 실망은 더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크기, 무게, 저장 능력에 따라 직무 확대 모델 자체의 도입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자의 성장 욕구의 정도에 따라 직무 확대 모델의 도입은 성공할 수도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접근 방법의 직무 순환을 볼 때는 직무 순환은 작업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호환성이 있으며 작업 흐름에 큰 지장 없이 과업상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직무 순환에 의해서 새로운 직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직무의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전체 생산 과정에 대한 시야가 확대되어 직무로부터 단조로운 권태감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충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충실화의 대표적인 허스버그는 바로 동기부여와 위생이론을 주장하였으나 그 후에 그는 동기부여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직무 충실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무 충실화는 직무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직무 내용 그 자체가 종업원에게 도전감, 성취감, 인정감, 책임, 그리고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무 설계의 접근 방법으로는 방법과 목적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작업 방법 등의 결정을 자유롭게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직무에 관한 책임을 지각시켰고 기업 제품과 복지에 기여하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의 성과는 환류를 했고 더 나아가서 작업 조건 분석, 변경 시 함께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목적을 본다면 자유재량의 확대를 통한 직무 수행자의 창의력 개발을 촉진했고 수행 범위를 넓혀서 완성도를 증대했으며 피로와 단조로움, 실증을 감소시켰고 새 과업 추가 수행 시 작업자의 능력 신장을 기대했습니다. 실패한 요인이 있다면 경영자의 거부 반응과 근로자의 통제, 계획 취소, 그리고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것은 실시 전후의 비교와 점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차와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제약, 조직의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직무 특성 이론은 경영자들이 모든 종업원들의 직무를 맹목적으로 확대하거나 충실화해서는 안 되며 직무 설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에 대한 종업원 각자의 개인차의 영향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직무 특성 혹은 직무 범위가 종업원의 직무 만족이나 동기부여에 관련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직무 차원을 볼 때 이것은 중요 심리 상태를 가져다주는 직무 특성입니다. 첫째는 기능의 다양성이고 여기에는 직무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서로 다른 활동, 다시 말하면 능력이라든지 기능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업의 완결성입니다. 이것은 직무가 작업의 전체 혹은 확인하려는 일부를 완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눈으로 보는 결과를 수반하는 직무 수행의 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과업의 중요성입니다.
직무가 조직 내외의 타인의 생활과 직무에 중요한 영향을 부여하는 정도였고, 네 번째 자율성은 작업 일정의 작성 또는 업무 수행의 수단을 결정할 때 부여되는 본질적인 자유자량의 정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드백인데, 피드백은 종업원에게 그들의 과업 수행의 유용성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부여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중요 심리 상태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작업의 유의성입니다. 개인이 어떤 직무에서 그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해볼만 하다고 지각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개인이 수행한 일의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책임감이나 설명 의무도 이 정도를 말하게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작업활동 결과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행한 성과가 얼마나 유효한가를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개인과 작업의 성과를 볼 텐데, 이것은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만든 결과를 의미하며 바로 모티베이션, 그리고 성과의 질, 만족, 결근율과 이중률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직무 설계 접근 방법 중 특별히 직무 특성의 모델을 보면은 핵심 직무의 차원이 중요 심리 상태로 가고, 심리 상태는 곧 개인과 다음에 작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핵심 직무 차원에서는 기능의 다양성, 과업 완결성, 과업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작업의 유의성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성과 피드백도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 또는 작업 활동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것들은 개인과 작업 성과에서 내적 작업의 모티베이션의 상승, 작업 성과의 질적인 향상, 작업에 대한 만족도의 증대가 나타나고 이직과 결근율이 저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업원의 성장 욕구의 강도는 바로 이런 핵심 직무의 차원과 개인과 작업에 대한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활용 방안으로서 인적자원의 활용 시책은 인적자원의 제도의 목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종업원의 담당 업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 습득, 축적, 개발 이행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전문가 개개인의 기능 그리고 기술 확립의 최대 목표인 프로페셔널의 육성을 바로 인적자원 제도의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중에 전문직 제도의 도입을 보면 기업 활용 면에서는 고도의 전문 능력을 보유한 인적자원의 필요성과 조직의 간소화, 효율화, 동태화를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사자원 활용해 볼 때는 전문직 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인사 처우면에 볼 때 직위 부족의 대책과 가치관 다양화의 대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제도의 도입 목적과 요구를 볼 때는 먼저 요구상으로 보면 기업 활동 매뉴얼로서의 요구를 보면 목적이 고도의 전문 능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의 필요성, 그리고 조직의 간소화, 효율화, 동태화를 볼 수 있었고요. 인사 처우면을 볼 때는 적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활용, 직위 부족의 대책, 그 다음에 가치관 다양화의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활용 방안 중에 목표 관리 도입 절차를 보면 역할 기준의 공유, 그 다음에 요구 분석, 컨셉트 작성, 프레임워크 작성, 프로모션 계획으로 되어 있죠. 역할 기준의 공유에는 직무 기술과 역할 기준서, 행동 가이드를 작성이 있고, 요구 분석에는 목표 관리 요구 분석과 사내의 목표 분해, 컨셉트 작성에는 구체화, 세분화한 목표를 통합하고, 프레임워크 작성에는 제도의 골격을 설계하고 서류 절차를 결정하며, 프로모션 계획에는 목표에 의한 계획 조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활용 방안 중에 목표 관리 제도 효과로서 볼 때 직장 매니지먼트에 충실해서 볼 때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자기가 통제하면서 진행하고 기말에는 자기 평가를 행하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직장의 상황과 자신의 기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힘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 상사도 부하의 사고와 직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무를 기초로 한 매니지먼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부하의 자기경영의 힘과 상사의 직무를 기초로 한 매니지먼트의 힘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자율성의 촉진으로 볼 때는 개인적 측면으로 본다면 자율성의 촉진이라고 하는 효과와 직무 향상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목표 관리에서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간다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숙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고도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기대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자신만의 공헌책을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목표로 연계된 조직으로 볼 때는 조직적 측면으로 보면 목표 지향적 조직을 조성하고 조직이 경직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경영 전략과 직장에서의 개인의 일상생활은 일반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 관리를 진행시킨다면 바로 경영 전략과 연동해서 직장의 목표를 변화시키고 또 이것에 수반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직무 만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호퍼크의 연구에 의하면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직무 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직무 만족도와 업적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기업에서도 직무 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척도로 하는 모럴 서베이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 영역으로 보면은 직무와 그리고 배우자와 그 외 가족과의 관계, 그 지역사회 등에 있어서의 대인관계 등의 활동들이 바로 개인의 생활, 여가 생활 속에서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그리고 생활 만족 인적자원 관리에서 볼 때 직무 만족감의 충실은 인간다운 직무 생활과 비직무 생활도 보장이 돼야 되겠고요. 직무 기능 외에 인격적인 측면까지 염두에 두고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 만족도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 만족과 인적자원 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률에 기초한 휴가의 촉진과 그 외의 휴가의 충실, 그리고 연간 총 노동시간의 실질적인 단축, 그리고 잔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직무의 할당과 요원의 계획도 필요하고요. 근로자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인적자원 제도와 복리후생시설, 그리고 시책의 충실과 그 운용의 충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생활에서의 적극적인 관여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하실 분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